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과거에 그 아파트형 공장이 이제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느낌의 그런 공장이 아니고 세련된 환경과 저렴한 관리비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이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더불어 고부가 가치 산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첨단 섹션 오피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아파트 폭등으로 인한 대출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지식산업센터는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첫 번째로 그 제조업, 지식기반 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세 번째는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보험업,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기저기서 지식산업센터라고 이름을 짓고 분양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돈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서도 옥석을 가려야 하겠죠. 일단은 도심 역세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특화되지 않은 지식산업센터는 투자하기가 좀 곤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산업센터의 세제와 금융 혜택을 보게 되면 일단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권 전매 이런 규제하거나 그 청약통장 이런 거는 좀 자유롭고요. 취득세가 75% 감면,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 세제상의 그 혜택도 있습니다. 이 중 그 재산세 감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자기네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체크가 필요합니다. 금융상으로는 분양금액의 70%까지 융자를 지원한다든지 중도금 무이자 혜택 같은 그러한 그 우대 조건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잔금을 대출받을 경우에 저리 정책자금이 지원되므로 대출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분양가도 일반 상가에 비해서 좀 다소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 임차인이 주로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임차하면 오랫동안 있는 편이고 월세도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잘 들어옵니다. 또한 그 보통 지식산업센터의 임차는 최소 그 5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하므로 공실과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대로 된 지산, 즉 지식산업센터를 매입을 해서 하면 참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칫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지식산업센터를 고름에 있어서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공실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구매할 때는 해당 건물을 방문하여서 입주 현황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황판을 보면 비어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꽉 차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투자 전에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택에 이어 오피스텔까지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이러면 자칫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그 분위기에 쏠려 가지고 아무 지식산업센터나 묻지마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나중에 곤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상황, 분양가, 입지, 수요, 경기 상황 등 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여야 그래서 미래가 있는 곳을 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그 지원시설 내 상가 투자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지원시설이라는 것이 있고 이 부분은 청년층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오피스텔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그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은 가치가 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이 젊은 층이라서 소비도 활발합니다. 그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업종도 제조업체가 있는 것보다는 이 지식산업이나 연구개발 업종이 주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 제조업체 근무자보다는 지식산업 및 연구개발 업종 근무자들이 소비 규모가 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원시설 내 1층 상가는 이 공급 초기에 좀 노려볼만 합니다. 반면에 그 지하나 그 2층 상가 이런 부분에서 간판도 달지 못하는 그런 위치가 좀 후미진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넷째는 그 지원시설의 업종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도심의 주상복합상가는 주거와 상업시설이 그 비율이 한 7:3 정도이기 때문에 그 지식산업센터는 9:1로 이 상가가 적습니다. 또한 그 지식산업센터는 벤처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그 직원들이 숙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만큼 고정고객 확보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지원시설 업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시설이다 보니 주말과 휴일은 건물 내 그 상주 인력이 다 빠져나가서 텅 비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수요층까지 흡수하는 그런 업종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여러 업종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분명히 많이는 바뀔 것 같습니다. 이런 언택트 거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거래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 불에 보듯이 뻔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주변 상가들은 문 닫는 경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가를 투자하기가 좀 많이 꺼려지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에서 창고 수요는 좀 커지지 않을까,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도심 공간에 필요한 기간만큼 물건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도심형 창고가 그 온라인몰 사업자들에 의해서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 도심과 지방 진입이 가까운 그러한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는 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그 센터 내에 그 엘리베이터가 육중하고도 넓은 수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곳이라면 더욱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특히나 그 아파트의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가 미친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등에도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은 엄청 많이 풀린 상태에서 그 막대한 돈은 투자처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규제가 심하지 않은 투자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만만한 것 중에 하나가 지식산업센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부동산 길라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